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드리님께서 윤석열의 자유란, 네. 윤석열의 자유는 술 먹는 자유죠, 뭐. 이제 그 윤석열은 그 책임을 이제 지는 거죠. 자유롭게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그 내란으로의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아마 그 책임 진하게 져야 될 겁니다. 김건희의 자유는 무속 사입이죠. 무속 중에서도 아주 사입이 이상한 무속을 무속도 아닌 걸 무속이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분열과 분쟁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서영일님께서는 내란 방조범 김민전 구속하라라고 하셨네요. 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 경호처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윤석열을 잡으려고 경찰에서 이것저것 작전을 꽤 신중하게 짜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요. 언제 들어갈 건지 이제는 예상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새벽이나 토요일 날 새벽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이 다 빗나가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면 이제 언제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뭐 무의미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들어갈 의지가 있기나 있나 의심을 하고 있는 차였는데,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진아 경호처 본부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다고 하죠. 박종준 경호처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실상 경찰에 투항한 겁니다. 이 사람은 넘버 3 정도 돼요. 경호처장이 있고요. 경호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본부장이 있는데 그 2명의 본부장 중 한 사람이 오늘 투항을 한 겁니다. 경호처 핵심 지도부 중에서 4명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김건희의 직계라인, 김건희의 신복들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건희 신복들만 남아서 강경파들만 남았기 때문에 더 곤란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다면 더 곤란해진 게 맞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고, 아, 나도 나갈까? 나도 눈치껏 도망 나가버릴까? 이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 있다면 강경파 두어 명이 설친다고 하더라도 그닥 전체적인 분위기를 뒤엎지는 못할 겁니다. 사실상 붕괴되는 이 경호처의 분위기를 글쎄 걔 2명 가지고 어떻게 뒤집는다?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경호처가 붕괴되고 있다 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경찰이 지금 시간을 끄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의 경호처가 조금 더 붕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이 붕괴된 상태인데 뭐 더 붕괴 조짐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 경찰이 계속해서 방해에 직접 나섰던, 체포영장 방해에 직접 나섰던 경호처 직원들의 사진을 체증을 해서 돌렸다라는 것 자체가 알아서 투항하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현재 윤석열의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이 이진아 경호처 본부장이라는 사람부터 좀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2명의 본부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호처에는 처장, 차장, 그리고 본부장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경호본부장이고요. 한 사람은 경비본부장입니다. 경호본부장은 근접 경호를 담당하고 경비본부장은 외곽 경계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경찰과 군부대를 지휘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이 경비본부장인 거죠.
달리 말하자면 이 경비본부장은 이미 손발이 잘린 상태였던 겁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이번 윤석열의 경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찰 경비단, 101 경비단과 202 경비단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걸 명백히 해버렸죠. 군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방사 55 경비단 역시 이번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이 55 경비단 군인들을 사용하지 말라, 운용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바로 이 사람, 이진아 경호처 본부장의 경우는 이미 경찰과 군인이라는 두 팔이 잘려버린 거죠. 이 사람은 외곽 경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 부대와 경찰 경비단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거기 있어봤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윤석열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너 똑바로 못하지?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경찰도 튀어나가고 군부대도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네가 똑바로 했으면 아무리 상급부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도 네 말을 듣지 상급부대 말을 듣겠냐? 야, 너 나가 이 새끼야. 뭐 요렇게 했다 라고 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내가 여기 있느니 그냥 나갈랜다. 안 그래도 추석 요구도 왔고 오늘이 세 번째 요구인데 비비고 안 나가느니 그냥 나가서 그냥 조사받는 게 낫겠다. 투항을 한 겁니다. 있어봤자라고 생각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지난 5일에 이미 입건이 돼 있었어요. 지난 5일, 1월 5일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이후 바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두 차례, 세 차례 출석 통보가 있었고 그 출석 통보를 다 거부했었는데 3차 출석 통보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거부해봤자 자신한테 실익도 없다고 보는 거고 남아있는다고 해서 자기가 경호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지. 그럴 바에는 빨리 나가서 내 연금이나 챙기자.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에 비해서 처벌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경호차장하고요, 그 경호본부장이라는 이광호라는 사람, 이광호하고 이 경호차장 이 두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로 역할이 없었어. 하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과 수방사 우리 그 군인들을, 현역 군인들을 함부로 끌어다 썼다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경호처 요원들이야 그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지만 수방사에 있는 우리 그 군인들이나 그 경찰 경비단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인 거예요. 함부로 경호 본래 목적 외에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방해라는 불법 행위에 이들을 데려다 썼기 때문에 상당히 이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 사람이 경비본부장이라 수방사와 202 경비단, 경찰 경비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의사결정은 지가 안 했는데 책임은 지가 온팡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바야 내가 좀 빨리 나가서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진아 경호처 본부장이 나가면서 경호처는 이제 붕괴 상태에 놓였습니다. 외곽 경호는 이제 없는 거나 다름없죠. 이미 수방사하고 경찰에서
인력을 엉뚱한 데 쓰지 마라.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는데 경찰 병력이나 수방사 군인들을 쓰지 말라라고 이미 공문이 가 있는 상태죠. 그들이 이제 억지로 끌어다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진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투항하고 나가버렸지. 외곽 경호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휘관도 없고 병력도 없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 근접 경호를 담당할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근접 경호가 외곽까지 다 담당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보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200명에서 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명까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350명 정도가 아마 지금 최고선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미 이래저래 이탈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 300명 미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300명 가지고 저 넓은 데를 다 방어하기는 힘듭니다. 근접 경호만 해도 글쎄 벅찰 거예요. 게다가 이 병력은 3교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300명이라고 해도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1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도저히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버스라든지 철조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계치에 와 있겠죠. 경호 인력들의 지금 피로도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들은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원래는 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전 근무, 오후 근무, 그 다음엔 비번. 이렇게 3교대를 하는 것이 이 원래 이 경호처 경호원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었는데 3교대를 못해요. 이제 전원이 다 대통령 관저에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퇴근을 못한 게 벌써 2주가 넘었죠. 퇴근 못하고 2주 동안 붙잡아두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때부터 이미 미칩니다. 피로도도 피로도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경찰은 계속해서 헬기를 띄워서 지형 정찰을 합니다. 밖에서는 계속 시위하는 소리가 들려요. 경호처 직원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불안한 날이 2주를 넘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죽을 마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호처 직원들이니 경호원들이니 차마 안 지킨다고 경호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척은 할 테지만 밀면 밀릴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들어와라.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이 지들끼리 그 두 사람이 방방 뜬다고 해서 이 경호 라인이 제대로 구성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이미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 피폐해져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게다가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 문제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원래 청와대에 있었다면은 그 경호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상당히 공간이 넓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여기저기 숨어서 쉴 수 있는 곳도 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남동은 그게 안 돼요. 여기에 200명, 300명이 들어가 있다? 지금 어디 터져 나갈 겁니다. 비좁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 식사는 300명을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은 마련되어 있을까? 자, 휴식이나 식사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퇴근도 못해. 그리고 지휘관들은 자꾸 이탈해.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미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왜 빨리 경찰이 안 들어갈까?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경호 대상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인격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그 누구로부터도 인간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흔히 알 수 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신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던 한동훈조차도 내치는 사람 아닙니까? 내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인간적인 신뢰와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악의 여건 속에서 몸바쳐서 지키라? 어느 경호원이 지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경호는 못한다고 봐야 돼요. 게다가 지금 현재 경호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들, 뭐 간단하게 말해서 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 역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 이들에 대한 인간적 평가는 그래요. 위를 쳐다보면서 자기가 진급하고 승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아래를 쥐어짜는 사람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리더십, 지금 그 직원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열정을 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동기조차 없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경호?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미 한남동은 무너졌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남동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내부로부터 이미 붕괴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윤석열은 지금 그나마 견제를 가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좀 견제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미 끝났어. 근데 윤석열을 왜 못 끌어내죠? 도대체 윤석열을 언제 끌어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공권력을 투입하기 직전에 쓰는 기운 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약간 이제 우월한 입장이고 우리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에 많이 좀 놓여봤었잖아요. 우리가 지키고 있고 우리가 농성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산시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오래 더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그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경찰력이 투입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지나서 경찰력이 실제로 투입이 됐던가요?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투입이 됩니다. 경찰력이 투입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자마자 우리는 바짝 긴장을 하죠. 경찰 투입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사람들을 전부 다 모으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하죠. 그런데 안 들어와, 얘네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서서히 기운이 빠집니다. 닷새 엿새 지나면은 이완이 되죠. 이제 긴장이 이완이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걸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중에서는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나갔다 오기도 하고요. 뭐 못했던 일을 하기도 하고요. 잠을 못 이뤘던 사람은 잠을 잠시 자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좀 푸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우리 많이 당해봤죠. 과거에 경찰이 진입작전을 하기 전에 흔히 보았던 장면입니다.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기운 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딱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이완되는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긴장이 한번 이완되면은요, 반응 속도가 현격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 치고 들어가야지 뭐 성과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다치는 사람도 적죠.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지금 현재 경찰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은 충분히 끌었던 것 같아요. 지금 힘이 빠진 거는 윤석열이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힘이 빠지잖아. 진짜 미치죠. 예. 지금 잠을 편하게 못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2주 넘게 윤석열 잡혀갔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윤석열 잡혀갔냐? 자다가 새벽에 자고 일어나다가 자다가 깨서 윤석열 잡혀갔나? 맨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윤석열이 지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칠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 상황에 안 오려면은 지난번 첫 번째 공수처가 들어갔을 때 그때 치고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왔지. 아휴, 참. 아휴. 자,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답답하기도 하죠. 제가 지금 현재 이 경찰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상투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냐고 좀 따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추가 투항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다. 일종의 심리전이다. 이미 경호처장과 경호처 본부장이 투항을 한 상태니까 그 밖에 다른 중간 간부들이나 초급 간부들이나 일선 경호관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투항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 경호처 소속의 가족들, 경호관의 가족들도 지금 속이 타고 애가 타는 모양입니다. 이들도 계속해서 이 자기 가족, 한남동에 들어가 있는 자기 그 경호관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치지 마라. 그리고 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뭐 가족을 생각해라. 뭐 이렇게 하신대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심리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좋아요. 심리전 해야죠. 그런데 참 우리 시민들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힘든 거는 저 안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오늘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고양이 뉴스에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제가 이 고양이 뉴스에 포착된 윤석열 보고 와, 웃었습니다. 야, 이 자식 보소. 예, 보니까 예, 보이시죠? 뭔가 꼼지락거립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데 지금 뭐 파인 글라스인가 반디밭 주변에서 윤석열이가 뭐 꼼지락거리고 움직였다고 해요. 실제로 잔디밭에 나타나가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식이 은근히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내가 건재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연이어서 이탈하고 투항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기 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세요. 그 강아지 2마리 돌아다니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기적 다니고 있어요. 개 산책을 시키는 건지 강아지들이 이렇게 똥 누게 하려고, 똥 밀려고 나왔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게 윤석열로서도 초조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집단에도 아주 깝깝한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갈 때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시간을 준 것 같고 기운을 뺄 만큼 뺐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경찰에 그리고 공수처에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번 주말 동안에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 보기 안타깝네요. 다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런 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지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지금 괴로운 사람은 윤석열일 거예요. 윤석열 원래 싸돌아다니고 나돌아다니는 거 꽤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김건희가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나돌아다니지를 못해. 그게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북적대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 집에 200명, 300명 경호원들이 버글버글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본인도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제 찔긴 놈이 이기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밖에 있지 않습니까? 예, 보급도 받아가면서, 쉬어가면서. 하지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